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괜히 기운도 빠지고 어디 나가기도 망설여지지요.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꼭 멀리,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시니어분들의 여행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해외보다 더 감동 깊은 풍경이 오히려 우리 곁, 집에서 몇 시간 거리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거지요. 막상 마음먹고 떠나려 해도 어디가 안전한지, 무릎이 많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지, 계절별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 국내 진짜 명품 여행지 7곳만을 골라 깊이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흔히 아는 관광지가 아니라 아직도 조용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숨은 명소, 그리고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지켜낸 주인이시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번엔 반드시 한번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올라오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굳이 외국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의 보물 같은 여행지들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체력과 이동의 편안함일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에 몇 군데씩 빠르게 돌아보는 여행이 아니라 쉬엄쉬엄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여행이어야 비로소 진짜 만족스럽지요. 특히 긴 비행이나 시차, 복잡한 공항 절차 같은 것은 이제는 굳이 감내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들은 모두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과한 체력 소모 없이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충청남도 보령에 자리한 상하원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직접 가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이런 풍경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놀라십니다. 상하원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섬 전체를 전통 정원처럼 꾸며놓았다는 것입니다. 섬을 한 바퀴 도는 탐방로가 약 2km 정도 이어지는데 그중 무려 1km가 지붕 있는 회랑길로 되어 있어 비가 와도 햇볕이 강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회랑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건 바로 걷는 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앉아 쉴 수 있는 쉼터도 잘 갖추어져 있어 몸 상태에 맞춰 여유롭게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수록 자연의 고요함과 품격 있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 상하원은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상하원은 단순히 정원을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바다와 숲,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회랑길을 따라 걸으면 한쪽으로는 서해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다른 쪽으로는 소량기 가득한 숲이 고요히 감싸줍니다. 이 길이 편안한 이유는 언제든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벤치들이 곳곳에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천히 걸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는 듯하지요. 정원 내부에는 한옥마을, 전통 혼례식장, 해변 연못, 하늘정원 같은 다양한 공간들이 이어져 있어 예전 옛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듯한 공간도 있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몽환적인 풍경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양정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과 바다가 서서히 붉게 물드는 순간 마치 세상의 시간이 잠깐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바람은 잔잔해지고 빛은 금빛으로 퍼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 잘 왔구나라는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 감동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천천히 머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지요. 여기에 더해 상하원은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장료는 7,000원이지만 시니어는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배려이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꼭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상하원에서의 하루는 걷는 순간보다 멈춰 서 있는 순간이 더 행복한 여행입니다. 회랑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도
바람이 시원하게 스칠 때면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바다 쪽으로 열린 풍경에서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고 숲 쪽에서는 솔레음이 조심스럽게 흘러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은 젊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완전한 쉼을 선물합니다. 상화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독립적인 구조로 마련된 빌라형 숙소도 있습니다. 약 20동 정도의 빌라가 자연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데 객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탁 트인 서해바다, 아래로 펼쳐진 해변 연못,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숲까지 모두 창 너머의 풍경이 됩니다. 하루만 머물기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침에는 안개 낀 바다와 조용한 숲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석양이 내려앉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곳은 4월부터 11월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만 개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는 일부 구간에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천천히 쉬엄쉬엄 걸으며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여행의 본질은 빨리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머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상화원은 바로 그런 깨달음을 선물하는 장소입니다. 바다와 숲 사이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국내 여행지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강원도 인제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작나무 숲은 북유럽 깊은 곳이나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신비로운 풍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제 원대리에는 무려 69만 그루가 넘는 자작나무가 20년 넘게 정성껏 키워져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은색으로 빛나는 긴 기둥들이 하늘로 곧게 뻗어 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무줄기의 하얀 색감과 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빛이 춤을 추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름에는 초록빛 잎과 은빛 줄기가 대비되어 시원한 생기와 청량함을 주며 가을에는 붉은 단풍과 하얀 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완성합니다. 겨울에는 눈까지 내려앉으면 마치 동화 속 은빛 궁전에 들어온 듯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됩니다. 특히 숲속 바람 소리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멈추게 만드는 조용한 호흡의 여행이 가능한 곳이지요. 걷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지만 체력 부담 없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코스는 원정임도 왕복 코스입니다. 오르막이 거의 없고 숲의 핵심 풍경을 가장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개방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일이지만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됩니다. 해외 부럽지 않은 정말 한국에 이런 풍경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을 반드시 하게 되는 여행지입니다. 자작나무 숲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풍경을 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숲 안에 들어서서 잠시 멈춰 서 있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치유 경험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몸과 마음이 이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느려지며 숨쉬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나무줄기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너무 강하지 않고 잔잔한 빛의 물결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는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정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숲의 기온이 외부보다 훨씬 시원해 무더위를 잊게 해주며 가을에는 바람결이 부드럽고 단풍이 빛과 함께 흔들리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겨울에는 눈이 나뭇가지와 줄기에 얹혀 눈부신 은빛 터널이 생기는데 이 모습을 보신 분들은 평생 다시 보고 싶어지는 풍경이었다고 하십니다. 다만 자작나무 숲은 일부 구간에 오르막이 있는 코스도 있어 체력을 고려해 원정임도 코스처럼 평지 위주로 구성된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코스는 왕복 3km 내외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여유롭게 걸으며 숲의 중심부까지 다녀올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추천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 잠시 앉아 바람과 빛을 느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빨리 다녀오는 장소가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자작나무 숲은 이동거리보다 머무르는 시간의 깊이가 더 중요한 여행지입니다. 몸을 움직이기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날에 찾아가면 조용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여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물길을 따라 걸으며
옛 선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충북 단양의 도담 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한강 한가운데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는 이 풍경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화가와 시인들이 사랑했던 대표적인 한국의 자연미입니다. 이 바위를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세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삼봉이라 불렸고, 조선의 명재상 정도전이 어린 시절 이곳에서 살며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 지었을 만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장소입니다. 특히 도담 삼봉의 아름다움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봄에는 물 한 개가 바위를 감싸며 고요한 선경처럼 보이고, 여름에는 푸른 강물과 초록이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칩니다. 가을에는 단풍빛이 물 위에 내려앉아 수채화 같은 풍경을 만들며, 겨울에는 눈 덮인 바위가 정적인 고요함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전망대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어 시니어분들도 무리 없이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벤치가 있어 잠시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시간을 머무를 수 있고, 주차장도 가까워 이동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입장료도 없기 때문에 그저 마음 편히 천천히 풍경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황포도배를 타고 물 위에서 바라보는 도담 삼봉을 추천드립니다. 땅에서 보던 풍경과 전혀 다른 구도의 감동을 주며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해외 부럽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깊은 품격의 자연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여행지입니다. 도담 삼봉의 진짜 매력은 단지 풍경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곳을 걸으며 옛 선비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마음을 다스리던 방식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변 산책길은 대부분 평지에 가깝게 조성되어 있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고, 걷다 힘들면 언제든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노란 황화 코스모스가 강변을 따라 끝없이 피어나는데, 바위 절경과 꽃바람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을 찍지 않으시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카메라나 휴대폰을 꺼내게 된다고 하지요. 또한 도담 삼봉 유원지 안에는 삼봉스토리관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어 도담 삼봉이 왜 조선시대 학자들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그 의미를 차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마음까지 정돈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바로 이곳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양은 전체적으로 여행 동선이 짧고 이동 부담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용히 걷기만 해도 여행의 만족도가 충분히 높고, 여유가 된다면 단양 시내의 마늘 음식이나 약초 한방 요리 같은 향토 음식을 맛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이야기 있는 풍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행지. 그것이 바로 도담 삼봉입니다. 이제는 숲과 호숫가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어우러진 충남 논산의 온빛 자연 휴양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 하늘까지 곧게 솟은 장엄한 숲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햇빛이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려올 때면 마치 화면 속 영화 장면에 들어온 듯한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타나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실제로 이곳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빛 자연 휴양림의 가장 큰 장점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자연 그대로의 숲과 호수를 온전히 보존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걷기 편안한 길 또한 잘 마련되어 있고, 중간중간 통나무로 만든 쉼터와 나무 의자들이 곳곳에 있어 천천히 쉬어가며 산책을 즐기기 좋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순이 피어오르며 생기를 주고, 여름엔 숲 전체를 덮은 초록의 시원함이 무더위를 잊게 합니다. 가을에는 붉고 주황빛 단풍이 호수에 반사되어 마치 유화 그림처럼 보이며, 겨울에는 눈 덮인 고요한 숲길이 마음을 정갈하게 만들어줍니다. 입장료가 없고 연중 무휴로 개방되어 있으나,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방문객이 몰릴 수 있으니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자연 그 자체를 느끼고 싶은 분, 소박하지만 깊은 휴식이 있는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곳은 반드시 한번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온빛 자연 휴양림은 많이 걷는 여행이 아니라
내 속도를 잃지 않는 여행을 원하는 분들께 특히 잘 맞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을 다녀오신 시니어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걷고 멈추고 숨 쉬는 것이 행복했. 이처럼 온빛 자연 휴양림의 매력은 자연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의 속도를 되찾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호수 옆으로 이어지는 숲길은 바람 소리, 잔잔한 물소리,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외에는 그 어떤 자극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 깊은 곳에 긴장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평지 위주의 산책로가 많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무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만약 조금 더 여유 있는 하루 일정을 원하신다면 근처 논산 시내의 전통 한옥 카페나 지역 농가에서 운영하는 로컬 식당을 가볍게 들러 따뜻한 국물 음식과 장작불 향이 나는 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디 갔다 왔다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빛 자연 휴양림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멀리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드라마 속 풍경 같은 숲과 호수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은 분명 시니어 여행지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할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제는 바다와 정원이 만나는 특별한 섬, 거제 외도 보타니아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외의 남부 휴양지에 가지 않으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이곳은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할 국내 명소입니다. 외도 보타니아는 거제 앞바다, 작은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식물원처럼 꾸며진 곳으로 30년 전 한 부부가 황무지 같은 섬을 직접 사들여 정성스럽게 가꾼 결과 탄생한 곳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아열대 식물과 꽃나무들이 섬 전체를 채우고 있어 걸어들어서는 순간 마치 지중해나 동남아 휴양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지요. 바닷바람이 부는 언덕길 위로 팜트리, 선인장, 부겐빌레아 같은 이국적인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길 따라 시선만 돌려도 푸른 바다와 꽃이 동시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풍경은 젊은 층에게도 인기이지만 특히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어 시니어분들에게는 추억과 낭만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감성을 선물합니다. 거제나 통영 일대의 유람선을 타고 약 20분 정도 이동하면 섬에 도착하게 되며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급한 오르막 없이 천천히 걸으며 감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다와 꽃 향기, 그리고 햇살이 어우러지는 이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게 만드는 깊은 몰입의 여행지입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이국적인 풍경입니다. 외도 보타니아의 매력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을 걷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꽃과 바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감각의 여행이라는 점에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섬 곳곳에는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걷다가도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서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칠 때, 바닷바람이 천천히 옷깃을 흔들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잠시 멈춘 듯 가슴이 고요해집니다. 특히 봄에는 화려한 꽃길이 섬 전체를 물들이고 여름에는 바다와 초록이 짙어져 시원한 휴양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을에는 노랗고 붉은색의 꽃과 하늘빛이 어우러져 한 폭의 유화처럼 펼쳐지고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후 덕분에 사계절 내내 걷기 좋은 여행지로 사랑받습니다. 무엇보다 이 섬은 전 구간이 잘 정비된 산책길로 이루어져 있어 무리 없이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시니어분들께 큰 장점입니다. 다만 섬 입장은 유람선을 통해 가능하므로 사전에 기상 상황과 선박 운항 시간만 확인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단지 사진 몇 장 남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내가 어디를 걷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도 보타니아는 내 마음이 정말 여행을 했구나라는 만족감을 주는 곳입니다. 꽃향기와 바닷바람이 만나는 순간 한국에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에 놀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감탄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힘과 자연의 장엄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남 남해 금산의 보리암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리암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찰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실제로 매년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찾는 대표적인 기도 성지이기도 합니다. 보리암의 진짜 감동은 해발 높이의 암자에서 내려다보는 남해 바다 풍경입니다. 절로 향하는 길은 조금 가파른 구간이 있지만 주차장에서 정상 근처까지 운행하는 유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체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셔틀에서 내려 잠시만 걸어 올라가면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이 풍경은 사진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직접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바라볼 때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지요. 특히 일출 시각의 보리암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 만큼 웅장합니다. 어둑한 바다 위로 태양이 붉은 빛을 띠며 떠오르는 순간 절의 종소리와 함께 자연의 숨결이 가슴 깊이 전해집니다. 해맞이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새해뿐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싶은 계절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기도하며 걷는 여행, 마음을 다스리는 여행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자연과 영성이 만나는 이 풍경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보리암은 단순히 풍경만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잠시 멈춰 돌아보게 해주는 깊은 사색의 여행지입니다. 절마당에 서면 남해 앞바다가 탁 트여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바닷바람이 천천히 얼굴을 스치며 마음 깊은 곳까지 맑게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발걸음도 조용하고 말소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이곳의 공기는 분명 일반 여행지와 다릅니다. 내 마음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이동 부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정상 가까이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걷는 구간은 20분 내외, 그것도 천천히 쉬어가며 오를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 다소 오르막 형태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나무 그늘 쉼터가 있어 천천히 숨 고르며 올라가기에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해안 절벽과 가까운 지형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 수 있어 얇은 겉옷이나 모자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암의 여행은 마음으로 걷는 여행입니다. 절을 둘러보고 잠시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자체로 기도가 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곳에서는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머무느냐가 더 중요한 경험이 되지요. 이제 마지막 여행지, 제주 사려니 숲길로 이어지는 여정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곳은 바다보다 더 깊고 도시보다 더 고요한 제주의 진짜 숨결이 담긴 장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여행지는 제주 사려니 숲길입니다. 제주라고 하면 대부분 바다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현지분들도 제주의 진짜 보물은 산과 숲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려니 숲길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숲으로 숲의 깊이가 남다르고 공기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사려니라는 이름은 신성한 숲, 생명을 품는 숨결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실제로 숲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숲길 사이로 바람과 햇살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마치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이곳은 무장의 데크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평탄한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걷기 힘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상하원과 함께 시니어 이동 편의성이 가장 높은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또 숲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오전 9시 또는 오후 1시에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숲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산책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생태를 이해하며 마음 깊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이곳은 특히 이른 오전, 안개가 살며시 숲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에 가장 깊은 감동을 줍니다. 녹음과 붉은 화산송이 길, 은은한 피톤치드 향이 어우러져 마치 해외 원시림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시에서 쌓인 피로와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곳, 사려니 숲길은 여행이라기보다 온전히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7곳의 보석 같은 여행지를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께 어떤 여행지가 가장 잘 맞는지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과 걷기 편의성을 고려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무릎이나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지셨거나 오래 걷는 것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충남 보령의 상하원과 제주 사려니 숲길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상어원은 지붕 있는 회랑길이 마련되어 있어 비나 햇볕 걱정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고, 사려니 숲길은 무장의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나 지팡이만 있어도 완전히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걷기 자체는 좋아하지만 너무 험한 산길이나 계단은 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 충북 단양 도담 삼봉, 충남 논산 온빛 자연휴양림이 적합합니다. 모두 평지 위주의 산책 중심 코스로 체력 부담 없이 풍경을 깊게 즐기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반대로 조금 더 특별하고 감동의 여운이 오래 남는 여행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거제 외도 보타니아와 경남 남해 보리암을 추천드립니다. 배를 타거나 가벼운 오르막길이 있지만 도착하는 순간 이건 정말 국내가 맞나? 싶은 압도적인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의 본질을 풍경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느끼고 싶은 분에게는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여행 이야기를 정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7곳의 여행지는 단순히 예쁜 풍경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나이 들며 더 깊게 느끼게 되는 삶의 여유와 평안,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선물해주는 곳들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동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는 아직 여행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필요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떠나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 중에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끌리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곳이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꼭 화려한 준비나 대단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봄, 이번 여름, 혹은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 떠나야 가장 예쁠지, 어떻게 가야 더 편한지, 앞으로도 계속 시니어분들만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후에는 꼭 여행 후기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